지난달 강원 지역 강수량이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생육이 부진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까지 나방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을 뒤덮은 나방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거리 나무들은 유충으로 고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기후변화는 동해안 어장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 생선이던 명태는 자취를 감췄고 난류성 어종인 방어가 강원도 해역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도내 리조트 업계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가상 증강현실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조트 업계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초여름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도내 강수량은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동과 영서 지역 모두 1973년 이후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기에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생육이 부진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농작물 피해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스프링클러가 메마른 밭에 연신 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효과는 잠시뿐 1,300제곱미터, 약 400평 규모의 옥수수 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계속된 가뭄에 벌써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기온에 가뭄까지 반복되면서 농민들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4월 달에는 그래도 가끔씩 비가 와서 괜찮았는데 5월 들고 별로 비가 안 오니다 보니까 옥수수 자라는 생육이 작년 대비보다는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5월 도내 강수량이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 옥수수 이파리는 낮에 이처럼 광합성을 하기 위해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광합성은 하지 않고 대낮인데도 이처럼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그러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은 올라가고 강수량은 줄어들다 보니 특히 감자와 옥수수 등 밭작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육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밭에 충분히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불균형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체 자체가 또 약해짐으로써 병해충 발생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더군 조금만 지나가지고 더 가문다라면은 위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지만 타들어가는 밭을 충분히 적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밤낮의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는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고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갈수록 기온은 올라가고 비는 적어지면서 강원 지역 밭작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이른 더위로 도심에서는 나방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증한 나방떼에 주민들이 불편이 이어지고 심지어 나방 유충으로 거리 가로수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삼천동의 한 공원입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자 어디선가 나타난 나방떼가 불빛으로 물려듭니다. 마치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놀러 나온 아이들은 도망치듯 달아나고 운동을 하러 나온 어른들도 나방떼의 습격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전거 타다가 나방이랑 손등에 맞은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스치면 약간 느낌이 무섭기도 해요. 옛날보다 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도심도 나방떼의 습격의 예외는 아닙니다. 불빛을 따라 밤사이 시내로 몰려오면서 그늘진 건물벽과 창문, 복도 안까지 곳곳에 검은 나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로 산에 서식하지만 때이른 무더위 등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도심까지 출몰한 연노랑 뒷날개 나방입니다. 성층이 되고 열흘 정도 후 자연 감소하지만 밀도가 높아 주민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부터 계속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우천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성충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있다고 따로 이제 문헌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 이제 날개 이제 나방에 이제 그 가루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방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남산면 가로수도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나방떼의 습격에 따른 피해는 성충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방의 유충으로 보이는 애벌레가 잣나무에 빼곡하게 들러붙어 2, 3일 만에 모든 잎을 갉아먹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놨습니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급증한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이 흉물스럽고 수십 년이 된 벚나무를 고사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엄청나죠. 나무 다 갉아먹고 허다못해 뭐 그런 워드막 같은 데 전부 노랗게 다 달라붙고 말도 못해요. 아주 심각해서 그거 이제 다 죽은 거에서 기저분해서 하나 뿌린 것도 있고. 춘천시도 이어지는 민원에 방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방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돌발 해충이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는 장소가 딱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어요. 면적도 워낙에 넓고 또 저희가 그 방제할 수 있는 그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미처 다 민원을 다 커버를 못하는.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제의 농약 성분으로 주택 밀집지 등은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나방떼의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동해안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사이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었고 국민 생선이던 명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반짝 늘었지만 어족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난류성 어종인 방어 주산지로 강원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어선들이 하나둘씩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부들은 배 안에 가득한 오징어를 화로차에 부지런히 옮겨 실습니다. 2달 작업하고 7월 달에는 또 러시아 가고 5월 달에 고기 괜찮게 잡히잖아요. 뭐 그냥 그런 대로 현상 유지됩니다. 평년에 비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했습니다. 급감하던 오징어 어획량이 이번 겨울 따뜻한 날씨 덕에 반짝 늘어난 겁니다. 이달 들어 오징어 어획량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전체 어획량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이 마구잡이 어획을 하면서 오징어 자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바다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09년 2만 4천 톤에서 2012년 1만 톤으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에는 4천 톤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10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개체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해양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도 어획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 반면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난류성 어종인 방어 주산지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1,400톤의 어획량은 지난해 4,900톤으로 3배가 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 방어가 강원도 해역에 오래 머물면서 어획량이 크게 는 겁니다. 동해 연안의 수온 상승이 되면서 이제 2017년도에 방어가 3,000톤 가량 잡혔고 2018년도에는 5,000톤 가량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생선으로 동해안 대표 어종인 명태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201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물고기 지도가 이처럼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춘천의 한 사과 농가에서 올해 들어 첫 과수세균병 의심 증세가 신고됐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춘천시 남산면 한 사과 농장에서 나뭇잎과 줄기가 검게 마르는 세균병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농장에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의 시료를 채취해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10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심되는 세균병은 과수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과 가지 검은 마른병 등 두 가지로 특히 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서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지역 농가의 양수기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양수기 257대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각 읍면동에도 양수기 51대를 배치했습니다. 강릉 지역은 최근 2달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그치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일 도내 접경 지역 전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접경 지역 전체 양돈 농가 118곳을 대상으로 체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각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 교육을 실시할 것과 양돈 농가에는 모임을 갖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일 오후 2시 15분쯤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인력 14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4일 오후 2시 30분쯤 속초 영랑호 등대 주변에서 40대 남성이 테트라포트, 속칭 산바리 사이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테트라포드 사이에 탈진 상태로 있던 남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지기 쉬워 추락 위험성이 높다며 위험 지역이나 출입 금지 표시 지역은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과 가상 증강현실 등을 각종 산업에 접목시킨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도내 한 대형 리조트가 대규모 미디어 아트를 도입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리조트 업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홍천의 한 리조트. 산 중턱에 대형 백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으르렁거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관람객을 향해 뛰어드는 백호. 초대형 프로젝터 9대가 산 비탈면에 빛을 쏘아 만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명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캔버스의 규모는 국내 최대 규모인 축구장 2개에 달합니다. 콘도 투숙객들은 객실 안에서 현실 같은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던 산책로에 이렇게 수많은 조명과 음악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더한 산책로도 이번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비발디의 사계가 울려 퍼지는 공간에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 걷는 내내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동작을 따라 움직이며 쏘여지는 5색의 조명은 화려함에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청명하고 시원한 산바람은 덤입니다. 리조트에서 와서 쉬다가 자고 가고 뭐 그런 게 전부였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겨서 볼거리도 있고 또 요즘 날씨도 더운데 저녁 때 가족들이랑 시원하게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산 중턱에 조성된 약 1km의 산책로에는 홀로그램과 장애물 감지 센서, 사운드 시스템 등 최첨단 ICT와 미디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국내 리조트들이 도입하고 있는 VR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ICT 상품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또 그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또 새로운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또 콘텐츠로 앞으로 그 진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단순 힐링 관광에 머물렀던 리조트 관광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성 DMZ 박물관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무료 관람을 시행한 이후 관람객이 1년 사이 9만 8천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박물관 전면 무료화와 함께 풍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북한어선 체험 전시장과 특별기획전,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09년 개관한 DMZ 박물관은 지난해까지 모두 15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역 대표 안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4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제16회 병역 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총 62가문의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으며 특히 김태현 씨 가문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김성근, 고용석 씨 가문은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이행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자기 희생을 하신 분들이고 3대 가족 모두가 현역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전원이 다 그 현역으로 복무했다는 것은 영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영동 지역에서 열렸던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올해는 원주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4일 올해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는 10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원주 따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며 목표 참관객 110만 명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목표를 2배 높여서 잡았습니다. 도는 개최 도시 원주에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한 데다 접근성이 좋아 국내외에서 많은 구매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용문 홍천 간 철도 유치에 두 지역 이장단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홍천군 남면과 양평군 청운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3일 홍천에서 남면 사무소에서 확대 회의를 열고 용문 홍천철도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내 모든 이장당들이 동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4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로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2012년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고 성적이며 지난해 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전국 양봉농가마다 벌꿀 수확이 한창이죠. 벌집 수거부터 꿀을 짜는 것까지 김단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청양군 정산면에 위치한 양봉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서 꿀을 뜨는 작업부터 완성된 꿀을 담는 소분 작업까지 양봉농가의 일상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팔 긴바지에 촘촘한 그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 장갑을 착용하면 그야말로 완전 무장. 추가로 벌을 쫓아낼 수 있도록 쑥 연기를 피우는 통까지 준비하면 수확 준비가 끝납니다. 네모난 통에서 벌집 하나를 꺼내보니 수천여 마리의 꿀벌들이 가득합니다. 기계로 털어내자 칸칸마다 빽빽히 달콤한 꿀이 꽉 차 있습니다. 5월 아카시아 꿀 수확이 끝나고 나면 6월부터는 온나무 꿀이, 7월에는 밤꿀 채취가 진행됩니다.
새벽 5시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은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기르는데 때로는 소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 또 병이 오지 않도록 관찰도 많이 해줘야 되고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벌집을 수거하는 단계가 끝나면 다음은 꿀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판에 하얗게 형성된 것을 밀랍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꿀을 짜기 위해서는 이 밀랍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밀랍을 없앤 벌집을 탈봉기계에 넣고 돌리면 순수한 꿀이 추출되고 마지막으로 유리병에 담는 작업까지 거치면 시중에 판매되는 꿀이 완성됩니다. 현재 청양군 내 양봉 농가는 180여 곳, 해마다 110여 톤의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농가 평균 소득은 40억 원 이상으로 10대 소득 장목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고소득 장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양에서 양봉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아카시아와 밤나무 등 꽃을 피우는 나무가 칠갑산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청양은 청정 지역이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꿀 품질이 좋고 맛이 좋아요. 워낙 이제 산골이다 보니까 모든 이런 조건이 양봉에 다 적합해요. 그래가지고 이 청양에 지금 양봉 농가들이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채집한 꿀을 가지고 시원한 꿀차를 타봤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이 꿀은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 양봉 농가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강원도의회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는 4일 원주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소상공인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 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도의회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활발해져야 침체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지만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 17도, 원주 18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 30도까지 오르겠고 원주와 강릉 28도,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일교차 큰 날들이 계속되겠고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꽤나 많은 양의 비에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맑은 날씨가 되겠고 파도의 높이도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목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5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전북 18도, 경북과 전남 19도, 경남 20도로 아침에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전남 33도, 경북은 34도까지 올라가며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는 확대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